정약용이 끝까지 읽고 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책을 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읽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는 건 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끝내지 못합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결심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적어둡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중간에 멈춥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읽었고 끝까지 썼을까요? 정약용이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 임금의 신임을 받던 관료.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미래도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을 원망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하거나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시간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독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권을 읽을 때 대충 넘기지 않았고 한 번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읽고 베껴 쓰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수십 번 되새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며칠이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정약용에게 독서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에 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읽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며 생각을 구체화했고 그 생각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삽니다. 하지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을 보며 마음이 놓입니다. 언젠가는 읽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책을 읽는 것보다 소유하는 데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책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책은 소유물이 아니라 대화 상대였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고, 글을 쓴다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관계를 맺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쳐 멈춥니다. 처음의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리고 핑계가 쌓입니다. 정약용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크게 계획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 유배지에서 몸이 아픈 날에도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그는 책을 폈습니다. 그 하루가 그를 다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채우는 것. 그것이 그가 18년을 버틴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약용을 흔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실한 사람, 끝까지 해낸 사람, 강한 사람. 하지만 그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외로움과 의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헛된 것은 아닌가? 정약용도 확신 속에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다만 책 시작했다가 놓아버린 일, 이어가지 못한 관계, 그 안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왜 시작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정약용이 18년 동안 끝까지 읽고 쓴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